안녕하세요. 복잡한 아이디어를 명쾌한 슬라이드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AI의 글로벌 판도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들어오셨을 그 이야기에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거의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두 나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이 두 거인이 기술의 미래를 두고 격돌한다는 뭐랄까 아주 흥미진진한 구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게 치열한 경주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생태계라면 어떨까요? 왜 이 관점이 AI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실용적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른바 AI 양강구도라는 이 익숙한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보통 이렇게들 보죠. 한쪽에는 벤처 캐피털이 이끄는 미국의 역동적인 민간 기업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중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은 막대한 정부 투자와 인구 규모에서 나오는 방대한 디지털 무기로 싸운다는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두 나라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을 보세요. 산업용 로봇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돌봄 로봇 분야에서 AI를 접목하는 능력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딥러닝 연구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투자할 만큼 그야말로 AI 연구 인재들의 못자리 같은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유럽 최고의 언어 모델을 개발한 프랑스,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UAE, 또 최첨단 국방 드론 AI의 시험장이 된 우크라이나, 심지어는 AI 도입과 사용자 신뢰도에서 앞서 나가는 나이지리아까지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자기만의 강점을 살려서 아주 강력한 전문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단순히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면 대체 한 나라의 AI 역량을 뭘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좀 더 정교한 틀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벤처 캐피털부터 국방, 에너지, 대학 연구, 정부 참여,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소비자 데이터까지 총 7가지 핵심 요소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나라도 이 7가지 영역에서 똑같은 모양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저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만 놓고 봐도 그렇죠. 프랑스나 캐나다는 에너지 가용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모델을 훈련시키느라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기업이라면 굳이 미국이나 중국만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나 캐나다가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비즈니스 리더들이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즉 글로벌 AI 플레이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AI 모델이 왜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글로벌 AI 전략을 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다국적 유통기업이 미국에서 개발한 채용 AI를 일본에 도입했는데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AI는 일본 특유의 문화, 예를 들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나 한 우물만 파지 않은 다양한 경력 같은 것들을 부정적인 신호로 판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은 코드가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이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진짜 글로벌 AI 전략을 세우려면 이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나 에너지, 데이터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먼저 찾아야 하고요. 둘째, 언어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논리, 윤리, 사용자 경험까지 모든 걸 현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팀을 꾸릴 때 엔지니어만 모을 게 아니라 인류학자나 현지 전문가처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AI의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미래는 로컬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목표는 세상을 지배할 단 하나의 AI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의 토양에 맞는 여러 AI를 심고 가꾸는 것, 마치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정원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AI 전략, 과연 전 세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아주 일부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모든 글로벌 리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